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첼시는 풀럼과의 경기 도중 근육 부상을 입고 교체된 말로 귀스토가 시즌 아웃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비진 전력 약화라는 변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웨슬리 포파나가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마레스카 감독은 주중 유럽 대항전 일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라인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풀럼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유망주 윙어 타이릭 조지가 리그 경기 선발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콜 파머는 지난 시즌 에버튼을 상대로 4골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지만 최근 리그 16경기에서 득점이 없어 부진한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 과제로 보입니다. 에버튼은 수비의 핵심 제임스 타코우스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경기에서 그를 대신한 마이클 킨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수비진 재구성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오브라이언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나단 패터슨이나 애슐리 영, 셰이머스 콜먼 중 한 명이 측면 수비를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르망도 브로야가 첼시 소속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고 도미닉 칼버트 르윈도 부상으로 이탈해 베토가 원톱을 맡을 예정입니다. 첼시는 지난 주말 풀럼전에서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타이릭 조지와 페드로 네토의 골로 극적인 2대1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이어갔고, 이후 맨시티가 아스턴 빌라를 꺾으면서 순위 경쟁에서도 간접적인 이득을 보았습니다. 현재 리그 6위인 첼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의 승점을 노려야 하며, 리그 일정도 에버튼, 리버풀, 뉴캐슬, 맨유, 노팅엄 등 강팀들과의 연전이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리그 4강도 병행 중이지만 해당 대회 우승은 유로파리그 진출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순위 확보가 더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반면 에버튼은 지난 1994년 이후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는 클럽 역사상 한 상대를 상대로 가장 긴 홈 무패 기록입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이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며 에버튼의 20년 만에 최다 점수차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후 크리스마스 직전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잠시 발목을 잡히기도 했지만 이번 시즌의 흐름은 첼시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에버튼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부임 이후 하위권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전 0대2 패배로 인해 구디슨 파크에서의 마지막 맨시티전마저 승리 없이 끝났고, 시즌 전체를 보면 8승에 그친 승수와 리그 최다 무승부가 이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만 모예스 부임 후 21점을 획득하며 하위 3팀이 같은 기간 올린 총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첼시는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홈에서의 압도적인 에버튼전 성적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승점 3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튼의 최근 원정 수비가 끈질기긴 하지만 무득점 혹은 저득점의 접전 끝에 첼시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이튼은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부상자 이슈에 시달립니다. 페르디 카디오글루와 제임스 밀러가 각각 발가락과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복귀는 다음 경기로 미뤄질 전망이며, 타리크 램프티, 조엘 펠트만, 조르지니오 루터, 아담 웹스터, 이고르 훌리오, 제이슨 스틸 등도 여전히 전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난 브렌트퍼드전에서 머리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나간 얀폴 판 헤케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공격수 주앙 페드로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발뒤꿈치 부상에서 회복해 교체 출전 후 골을 넣은 미토마 카오루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데니 웰백이 최전방에 서며 시즌 2자릿수 득점에 도전하게 됩니다. 웨스트햄도 주요 자원들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미카엘 안토니오, 크리센시오 서머빌, 아론 크레스웰이 각각 다리,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며 브라이튼에서 임대 중인 에반 퍼거슨은 원소속팀 상대 경기로 인해 출전이 불가합니다. 아론 완비사카와 에드손 알바레스는 각각 발가락, 발목 부상으로 사우샘프턴전 결장 후 이번 경기 출전 여부를 경기 당일 결정할 예정이며, 완비사카가 결장할 경우 블라디미르 코우파리, 알바레스가 빠질 경우 수책, 카를로스 솔레르, 제임스 워드프라우스 중 한 명이 중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모하메드 쿠두스와 루카스 파케타는 열번 역할 또는 왼쪽 측면에서 기용될 수 있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보웨는 오른쪽에서 그대로 선발로 나서고, 최전방은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맡을 예정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지난 브렌트퍼드전에서 2대4로 패하며 자칫 유럽 대항전 진출권 확보가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수비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 5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하지만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에서 단 1패만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리그 10위이며 파리 본머스와는 승점 1점 차이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6경기에서 패무를 반복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강등이 확정된 사우샘프턴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내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 이후 공격수 필크루크가 팀 동료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현재 17위에 자리한 웨스트햄은 승점 1점만 추가해도 강등권 탈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강등 걱정은 사실상 끝납니다. 다만 원정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이번 시즌 원정 4승은 모두 무실점 경기였던 반면 실점을 한 나머지 15경기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유럽 무대를 향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브라이튼이 다소 주전 이탈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브라이튼 승리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1대4로 완패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주중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한 만큼 이번 주말 홈 경기에서 다시 반등을 노립니다. 지난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수비수 파비안 셰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었지만 에디 하우 감독은 큰 부상이 아닌 예방 차원의 조치였다고 밝혔으며 출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스벤 보트만과 자말 라셀레스가 무릎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셰어마저 결장하게 된다면 에밀 크라프트가 임시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알렉산더 이삭이 승격팀을 상대로 14경기 15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 중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이 기대됩니다. 반면 강등 위기에 처한 입스위치는 더욱 심각한 전력 누수를 겪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리프 데이비스는 지난 아스날전 퇴장으로 인해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의 대체자인 코너 타운샌드마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카메론 버기스가 임시로 왼쪽 수비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제이든 필로즌, 오마리 허친슨, 칼빈 필립스, 웨스 번스, 아리아네트 무리치 등 총 9명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 4연승을 거두는 중이며 이 기간 동안 맨유를 4대1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5대0으로 꺾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1994-95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3경기 연속 4골 이상 득점에 도전합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아스날전에서 0대4로 완패하며 사실상 강등이 확정적입니다. 현재 승점 15점 차로 17위 웨스트햄에 뒤져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패하거나 웨스트햄이 승점 1점이라도 추가할 경우 공식 강등이 확정됩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난 12월 맞대결에서도 뉴캐슬에 0대4로 대패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시즌 4승 중 3승을 원정에서 거두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가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력 차와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뉴캐슬이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향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만큼 집중력 높은 플레이가 예상되며 입스위치는 다수의 주축 이탈과 부진한 수비력으로 인해 또 한 번 대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뉴캐슬 승리입니다. 사우샘프턴은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엘버트 그론백과 찰리 테일러를 부상으로 잃은 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론백은 아킬레스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복귀가 임박했지만 아직 출전 가능성은 낮고 테일러는 고관절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상태입니다. 수비진은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 얀 베드나렉, 잭 스티븐스로 구성된 3백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며 윙백에는 카일 워커 피터스와 라이언 매닝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는 우고 추크와 플린 다운스가 짝을 이룰 예정이고 공격진에서는 타일러 디블링이나 카메론 아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풀럼은 리스 넬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하고 있으며 지난 첼시전에서 빠졌던 로드리고 무니조와 에밀 스미스 로우는 경기 직전까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복귀한 해리 윌슨도 다시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윙에는 라이언 세세뇽과 알렉스 이워비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워비는 이번 시즌 개인 최다인 리그 9골을 기록 중이며 팀 내 득점 1위 라울 히메네스는 시즌 12골을 기록 중으로 무니즈가 결장할 경우 최전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우샘프턴은 2주 전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단기 강등 확정을 받은 팀이지만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더비 카운티의 역대 최저 승점 기록과는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93분 우고 축구의 동점골로 승점을 챙겼지만
이미 챔피언십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자존심 회복과 20위 탈출이라는 상징적 목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우샘프턴은 78실점으로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실점 기록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만 13패를 당했으며 남은 홈 경기 결과에 따라 역사적인 오명 기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풀럼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유럽 대회 진출 경쟁에서 점점 멀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본머스와 첼시에게 연달아 패하며 상승세를 잇지 못했습니다. 첼시전에서는 후반 막판 연속 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했으며 마르코 실바 감독은 후반 경기력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으며 남은 5경기를 통해 유럽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 걸린 7위권 추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풀럼은 최근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3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했고 사우샘프턴의 홈 경기력과 수비 안정성 부족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풀럼 역시 최근 원정 3연패 중이며 특히 남부 해안 원정에서 브라이턴과 본머스에게 연달아 졌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럼은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사우샘프턴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최종 예상 스코어는 사우샘프턴 승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리그 5연승을 달성했고 이번 주말 레스터 시티전에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6연승에 도전합니다. 주전 골키퍼 주제사가 경기 직전 워밍업 도중 등의 통증을 느끼고 제외되면서 백업 골키퍼 데니얼 벤틀리가 출전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 역시 조제사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외 황희찬, 벨레가르드, 페드로 리마 등 다수의 선수들이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사라비아는 지난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지만 교체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의 핵심은 여전히 마테우스 쿠냐가 될 전망입니다. 쿠냐는 현재 리그 14골을 기록 중으로 라울 히메네스가 보유한 구단 EPL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넘보는 중입니다. 반면 레스터 시티는 지난 라운드 리버풀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며 강등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굴절된 발리슛에 무너진 레스터는 올 시즌 내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주장 제이미 바디는 SNS를 통해 선수단의 부진을 거칠게 비판하며 팬들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루드 판 니스텔로이는 더 이상 승점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유망주들을 기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15세의 제레미 몽가는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선발 출전 기록을 세울 수 있는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토트넘과 맨유보다 승점 면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남은 시즌 동안 빅6을 넘는 상징적인 성과를 거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최근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등을 연달아 제압하며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레스터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편 레스터는 올 시즌 2025년 들어 단 2차례만 승점을 얻었으며 그마저도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수비적으로도 조직력을 상실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승리에 대한 동기와 최근 경기력, 전력 안정성 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 울버햄튼이 레스터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라운드 아스날과의 2대2 무승부에서 보여준 투혼을 바탕으로 FA컵 결승 진출이라는 꿈에 도전합니다. 크리스 리차즈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수비진에는 다시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이며 글라스너 감독은 공격진의 에베레치 에제, 마테타, 이스마일라 사르를 내세워 에버튼전과는 확연히 다른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전망입니다. 현재 무릎 부상으로 이탈 중인 차디 리아드와 두쿠레 외에는 별다른 결장자가 없어 전력에는 큰 공백이 없습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컵 대회 결장자 아셀 디사시를 제외하면 전원 가용 가능한 상태로 특히 올리 와킨스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에서는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뉴캐슬을 4대1로 대파했던 경기력을 되살릴 경우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존 맥긴 역시 웸블리 경험이 있는 핵심 자원으로 결승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팰리스는 FA컵에서 맨유에게 2번이나 결승에서 무릎을 꿇은 바 있으며 준결승에선 승패를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어 통계적으로는 이번에 승리 차례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풀럼을 3대0으로 완파하는 등 토너먼트 강세를 보이며 웸블리행을 이뤄냈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 10경기 중 8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력도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 또한 프레스턴, 토트넘, 웨스트햄, 카디프를 차례로 꺾고 준결승에 올라온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지닌 팀입니다. 특히 에메리 감독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여러 차례 유럽 대항전을 제패한 토너먼트 스페셜리스트로 이번 FA컵이 잉글랜드 무대 첫 우승 도전입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가 없는 것은 분명 부담 요소지만 전력과 경험 면에서는 오히려 빌라가 앞서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는 팀이 결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체력 회복 여유와 공격 자원에서 우위를 점한 아스톤 빌라가 한 발 앞서 나가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첫 FA컵 우승 꿈을 또 한 번 좌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이번 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 페란 토레스를 최전방에 세울 전망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대 역시 복귀가 불투명해 마르틴이 왼쪽 수비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테오 슈테겐과 카사도 베르날 등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파우 쿠바르시가 복귀하며 아라오는 선발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선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다니 올모 대신 페르민 로페스가 열번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측면은 야말과 하피냐가 출격하고 프랭키 더용과 줄쿤데도 선발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와 다비드 알라바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며 다니 카르바알과 밀리탕도 여전히 재활 중입니다. 하지만 맨디와 음바페는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란 가르시아가 좌측 풀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비판을 받던 호드리구는 안첼로티 감독이 직접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결승은 하비 플리크 체제의 바르셀로나가 사관왕을 노리는 시즌의 분수령입니다. 이미 수페르코파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5대2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에서도 레알의 승점 4점 차로 앞서며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인테르와의 준결승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결승은 시즌 2번째 트로피 획득 기회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2차례 엘 클라시코에서 모두 승리했고 특히 10월 리그 원정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는 등 기세가 좋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게타페전 1대0 승리로 리그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아스날의 1대5로 대패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고 안첼로티 감독의 경질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페르컵 우승과 클럽 월드컵 참가권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결승은 남은 시즌 명예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대 코파 델 레이 결승 맞대결에서 레알은 바르사 상대 7번 중 4승을 거두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컵대회 준결승에서는 바르사를 4대0으로 제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승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레알은 부상과 체력 부담, 외부 소음 속에서도 자존심을 걸고 맞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팀 조직력과 최근 기세, 전술적 안정감 측면에서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바르사가 승리하며 통산 32번째 코파 델 레이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마리오 괴체가 고관절 부상으로 5월 중순까지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고르 마타노비치는 감기 증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공격진은 에키티케를 중심으로 안스가르 크나우프, 나다니엘 브라운, 장마테오 바오야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중원은 엘리에스 스키리와 휴고, 라르손이 더블 볼란치로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 케빈 트랍은 투타와 로빈 코어가 이끄는 수비진 뒤에서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수비진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벤야민 헬리스, 다비드 라움, 빌리 오르반이 모두 전력에서 이탈했고 골키퍼 페터 굴라치 역시 이번 경기에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르텐 판데르트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진은 네델류코비치, 클로스터만, 비티샤브, 루케바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자베르 슐라거 역시 부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니콜라스 자이발트와 아르투르 페르미렌이 중원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전반 동안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인 슈팅은 후반 77분 에키티케의 시도였고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에 더해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데스리가 홈 경기 4경기 중 3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최근 5경기에서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는 5위 프라이부르크에 승점 4점 앞서 있으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이 직접 맞붙을 예정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최하위 홀슈타인 킬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벤자민 세스코의 페널티킥 골로 간신히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는 오픈 플레이를 통해 2번의 결정적인 기회만 만들어냈고 현재 시즌 누적 기대의 득점은 42.8로 리그 1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원정 경기였던 볼프스부르크전에서는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원정 무승 흐름을 끊어냈고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1무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2차례 모두 승리를 거둔 라이프치히이지만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프치히는 여전히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